늦은 밤 하루의 긴장이 탁 풀리고 소파에 편안하게 기댔을 때 바로 그 순간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바로 출출함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이럴 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단어가 있어요. 야식.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그 야식입니다. 단순히 밤에 먹는 음식 이런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요. 한국인의 밤을 지배하는 이 문화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유독 밤에 무언가 먹고 싶어 하고 또 뭘 먹는지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어요. 배달앱의 그 차가운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사람들의 속마음이 담긴 설문조사,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끈 건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식당들의 영상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건강하게 즐기는 법, 집에서 뚝딱 만드는 레시피까지 정말 야식의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자료들을 엮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데이터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고 또 오래된 가게의 그 주름진 사장님 손끝에서 우리네 삶의 역사를 발견하고요. 또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야식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밤을 맛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채우는 야식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야식 이야기를 하려면 이 메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야식계의 제왕, 절대 강자, 바로 치킨입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더라고요. 그렇죠. 2013년 조사에서도 그랬고 가장 최근 자료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54.7%가 치킨을 꼽았어요. 정말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네, 맞아요. 배달앱 요기요의 시간대별 주문 데이터를 보면 그 위상이 더 명확해져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진짜 심야 시간대 주문량 1위가 단연 치킨입니다. 아, 그 시간대에도요? 네. 이외인 찜이나 탕 종류보다 주문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이건 그냥 인기 있다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한국인의 심야식 습관을 거의 정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디테일이 있었어요. 그 많고 많은 치킨 종류 중에서도 부동의 1위는 후라이드 치킨이고요. 그 뒤를 반반 양념이 잇고 있다는 점. 아, 클래식한 메뉴들이네요. 네. 온갖 화려한 신메뉴들이 쏟아져 나와도 결국 사람들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치킨이 왜 이렇게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이유들을 엮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네. 첫째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배달 인프라고요. 그렇죠. 배달이 없으면 안 되죠. 둘째는 치맥이라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 그리고 셋째는 끝없이 변주되는 다양성입니다. 아, 그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거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30분 안에 따끈한 치킨을 받을 수 있는 배달 시스템이 있었기에 퇴근 후 시원한 맥주와 함께 하루의 피로를 푸는 치맥 문화가 국민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살아남기 위해 허니버터, 마늘간장, 뿌링클 같은 신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며 경쟁하는 거고요. 결국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인 셈입니다. 와, 산업 생태계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치킨이 새삼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사람들은 주로 언제 이 생태계에 가장 활발하게 접속할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야식 주문이 가장 몰리는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요일은 단연 금요일과 토요일이었어요. 네. 설문 응답자의 70%가 금요일에, 66%가 토요일에 야식을 즐긴다고 답했더라고요. 그렇죠. 한 주 동안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폭발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자기 위안이자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아, 의식이요? 네.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정말 공감돼요. 저도 일주일 내내 참고 있다가 금요일 밤 11시만 되면 마치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달 앱을 켜거든요. 이게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야식을 먹는 방식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배달이 67.8%로 압도적이었지만 이걸 연령별로 쪼개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다른가요? 10대는 편의점, 20대, 30대는 배달, 40대는 포장, 그러니까 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죠. 10대는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신용카드로 배달 주문하기가 좀 번거롭고 용돈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하니 편의점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찾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반면 20에서 30대는 스마트폰과 배달 앱에 가장 익숙한 세대이니 당연한 결과 같고요. 40대의 포장 선호는 좀 의외였어요. 40대는 자녀가 있는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을 직접 포장해 가는 거죠. 배달비를 아끼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아, 그렇겠네요. 결국 야식을 소비하는 방식 하나에도 각 세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 생활 패턴, 익숙한 기술 같은 사회적 맥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훑어보니 마치 모든 한국인이 금요일 밤에 앱으로 치킨만 시켜 먹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 마음을 가장 끌었던 건 오히려 이런 데이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 수십 년 동안 골목 한쪽에서 묵묵히 불을 밝혀온 가게들의 영상이었어요. 아, 차가운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네. 먼저 대구의 한 콩국집 사연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콩국이라는 메뉴 자체가 저에겐 좀 생소했는데 뜨끈한 콩물에 찹쌀 튀김을 말아먹는 음식이더라고요. 네네. 영상 속 사장님은 40년 넘게 이 콩국을 팔아서 두 남매를 키워내셨다고 해요. 콩국은 대구 지역의 오랜 향토 음식이자 늦은 밤 고단한 노동자들의 속을 달래주던 대표적인 해장 음식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가게도 새벽까지 택시 기사님들이나 시장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죠. 아,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걸 넘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소울푸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인 셈입니다. 대구의 또 다른 야식 명물 연탄 돼지불고기집 사장님 사연은 거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35년간 연탄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오셨는데 처음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어린 두 딸을 키우기 위해 남편을 설득해서 포장마차를 시작하셨다고요. 맞아요. 밤낮 없이 일해서 빚을 다 갚고 지금은 20년째 곁을 지키는 큰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그 사장님에게 힘들었던 시절부터 함께한 낡은 손수레가 보물이로라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정말. 음식이라는 게 한 가족의 역사를 지탱해온 생계의 수단이자 희망의 증거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고 나니 야식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과 추억, 가족의 역사가 진하게 녹아있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서울 광장시장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방문객의 70%가 외국인이라니 거의 국제적인 야식 명소가 된 셈이에요. 그렇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칼국수 가게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서툰 외국어로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국수를 더 얹어주는 모습에서 그들은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반면 살아있는 낙지를 즉석에서 먹는 산낙지는 그들에게 일종의 문화 충격이자 담력을 시험하는 도전 과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한 공간 안에서 정이라는 따스함과 산낙지라는 짜릿함이 공존하는 거군요. 야식을 통해 아주 역동적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야식은 한국인만의 문화를 넘어 K컬처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컨텐츠가 된 겁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가슴 따뜻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이 건강에 좋을 리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야식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죠. 대구 연탄불고기 사장님의 이야기처럼 야식은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인데 그렇다고 매일 밤 연탄불고기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자극적인 야식은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야식 먹고 싶은데 건강 걱정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뒷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밤에 먹어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건강한 야식 목록이었는데 이걸 보니 이건 괜찮겠다 싶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기름기를 뺀 수육이 있었고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다는 훈제 오리도 있었어요. 또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생선회, 특히 광어나 도미 같은 흰살 생선이 좋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치킨을 포기할 수 없다면 튀기지 않고 삶거나 구운 닭고기를 먹으라고 하더군요. 껍질은 떼고 먹는 게 팁이라고. 목록을 잘 짚어주셨네요.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조리 방식과 균형. 아, 조리 방식과 균형. 네. 튀기거나 짜고 맵게 양념하는 대신 찌거나 삶거나 굽는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고기만 먹기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넉넉하게 곁들여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수육, 훈제 오리, 생선회 다 좋은 음식이지만 한밤중에 불현듯 미친 듯이 당기는 그런 메뉴들은 아니잖아요. 하하, 그렇죠. 건강한 대안들이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꾸기 어렵죠. 타협점이요. 네. 예를 들어 라면을 꼭 먹어야겠다면 국물은 반만 마시고 계란이나 콩나물, 양파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영양을 보충하는 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면 고추장 대신 간장과 올리고당으로 맛을 낸 궁중떡볶이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죄책감은 덜고 만족감은 유지하는 현명한 줄타기를 하는 거군요. 아, 현명한 줄타기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완벽한 건강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달시키긴 좀 애매하고 거창하게 요리하긴 귀찮을 때를 위한 초간단 레시피들도 있었어요. 특히 에어프라이어 하나로 끝내는 메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가정의 야식 문화를 바꾼 1등 공신이 바로 에어프라이어죠. 기름 없이도 튀김 요리가 가능해지면서 야식의 건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았으니까요. 맞아요. 첫 번째 레시피가 치즈 감자튀김이었는데 냉동 감자튀김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다음에 채도 치즈만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20초 데우면 끝이래요. 이건 뭐 거의 반조리 식품 수준인데요.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죠. 두 번째 콘치즈는 야식계의 영원한 스테디셀러고요. 마지막 계란빵 레시피가 저는 특히 재미있었어요. 핫케이크 가루를 쓴다는 점이요. 저도요. 핫케이크 가루 반죽에 계란 하나 깨뜨려 넣고 치즈 올려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된다니 이건 사실상 식사라기보다는 디저트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야식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과거의 야식이 맵고 짠 식사의 연장선에 있었다면 지금은 에어프라이어 같은 새로운 조리 도구 덕분에 이렇게 간편한 베이커리나 디저트 메뉴까지 야식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재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짠 조합의 정석이거든요. 핫케이크의 단맛, 계란의 고소함, 치즈의 짠맛이 다 들어있잖아요. 야식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한국의 야식 문화를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네요. 치킨이 지배하는 배달앱의 빅데이터에서 시작해서 한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노포의 이야기, 네네. 맛과 건강 사이에서의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우리 집 부엌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야식 트렌드까지. 야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이자 소소한 즐거움이었고 한 가족을 지탱해온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문화 현장이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나만의 야식이 떠올랐나요?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나눠 먹던 컵라면일 수도 있고 아버지 월급날에나 맛볼 수 있었던 통닭 한 마리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대구 연탄불고기집 사장님에게 낡은 손수레가 오랜 세월을 이겨낸 소중한 보물이듯 당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추억이나 의미가 담겨있는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음식은 왜 당신에게 단순한 맛, 그 이상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나요?